165번 정철의 사미인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보면 사미인고, 자, 사라고 하는 거는 생각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미인, 자, 여기서 미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임금을 뜻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쓴 가사 작품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몸 삼기실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이 몸이 태어날 때 님을 따라서 태어났다. 한생연분이며 한알 모를 일이런가 이랬습니다. 자, 님과 나는 한평생의 인연이며 하늘도 알만한 운명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서 님은 정철이 섬기던 선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 하나 저머 있고 님 하나 날 계시니 이랬습니다. 나는 오직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계시니 님도 오직 나를 사랑하시니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인과 이별하기 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 놓여 없다 이랬습니다. 이 마음과 이 사랑을 견줄 때가, 비교할 때가 전혀 없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서사 1번 인과의 인연을 이야기하고 있다. 평생의 원하요대에 한대 예자 하였더니 이랬습니다. 평생에 원하는 것은 한대 예자, 이 말은 함께 살아가자, 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화자의 소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늙어야 무사일로 외우두고 그리 난고 이랬습니다. 자, 늙어서야 무슨 일로 외워두고 그리 난고, 외로이 떨어져 그리워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제는 늙어버리니까 나를 외롭게 떨어져서 님을 그리워하게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엊그제 님을 매셔 광한전에 올랐더니 이랬습니다. 자, 여기 광한전. 자, 달나라에 있다는 궁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광한전은 임금님이 계신 곳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임을 모시고 광한전에 올라 있었는데, 임과 함께 님을 모시면서 있었는데, 그 더디 어띠하야 하계에 내려오니 이랬습니다. 그 더디 어띠하야 그동안에 어찌하야 하계에 내려왔느냐. 하계는 인간계, 속세 또는 유배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달나라에 있는 궁전에서 임금을 모시다가 이제는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은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내려왔다를 의미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뭐라고 하냐면은 적강이라고 합니다. 적강. 그래서 자, 이 부분에서는 천상계에서 살다가 지상계로 내려온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 적강했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올 적에 빗은 머리 얽히언디 3년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내려올 때 빗은 머리가 얽히언디 3년이라 헝클어진 지가 3년이 되었구나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인과 헤어진 이후에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연지분 인내만은 눌 위하여 고이할고 이랬습니다. 연지분은
자, 그 여성들이 화장할 때 사용하는 그런 화장 도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볼을 빨갛게 만들어주는 그 볼 터치하는 그런 화장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런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화자의 성별이 여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연지분이 있지만은 누구를 위하여 고이 단장할 것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맺힌 시름 첩첩이 쌓여이셔 이렇게 말했죠. 자, 님과 헤어진 이후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음에 맺힌 시름, 시름은 근심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심이 첩첩이 쌓여이셔, 겹겹이 쌓여서 진난이 한숨이요 디난이 눈물이라. 자, 짓는 것은 한숨이다. 한숨을 쉬고 있다. 이런 뜻이고, 디난이 떨어지는 것은 눈물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서사 2번은 이별하고 임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도 그지없다. 자, 인생은 우리가 한계가 있다. 시간이 정해져 있다. 이런 말인데 시름은 근심은 끝이 없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근심 걱정하고 있는 모습.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 고야. 이랬습니다. 무심한 세월. 자, 굉장히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 그런 표현. 세월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물 흐르듯이 흐르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태오니 이랬습니다. 염량. 자, 염량은 자, 더위와 추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더위와 추위. 자, 더위와 추위가 반복된다는 거는 여름, 겨울이 계속 여름, 겨울 이렇게 바뀐다는 거는 세월이 순환되어서 세월이 그만큼 많이 흘러간다 이런 뜻이고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태오니 자, 더위와 추위가 계절이 바뀔 때를 알아서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세월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하도할샤. 듣고 보고 하는 가운데 느낄 일이 많기도 많구나. 하도할샤. 이런 거는 많다라고 해석해주면 되니까 많기도 많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은 서사 3번 세월의 무상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동풍이 건듯 불어 적셔를 헤텨내니 이랬습니다. 동풍은 자, 봄바람 이렇게 보면 되겠죠. 봄바람, 계절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동쪽에서 부는 바람, 봄바람이 건듯 불어 문득 불어와서 적셔 쌓여있는 눈을 헤쳐내니 창밖에 심근 매화 두세 가지 피어시라. 창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가지가 피어 있구나. 가뜩 냉담한데 암향은 무사일고 이랬습니다. 가뜩이나 냉담, 날씨가 쌀쌀한데 암향, 극히 풍겨오는 향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극한 향기. 여기서 향기는 자, 매화의 향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화의 향기 여기서는 암향. 자, 여기서 해석할 때는 임금에 대한 충성심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고 자, 매난국죽 사군자는 어떤 군자의 어떤 도리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매화의 향기, 암향은 무사일고 그 매화의 향기가 극히 풍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황혼의 달이조차 벼맡에 비추니 이랬습니다. 황혼의 달. 자, 황혼은 해가 지는 해질녘을 의미하는 것이고 달이 따라와서 벼맡에 베갯머리에 비치니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달이라고 하는 소재는 자, 임금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달빛이 벼맡에 베갯머리에 비친다. 이렇게 달빛이 비치는 것이고 임금님의 어떤 자신을 찾아온 듯한 그런 느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자,
흐느껴 우는 것 같기도 하고 반가워하는 것 같기도 하니 자, 님이신가 아니신가 비치는 달빛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달빛이 님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 걷거내어 님 곁인데 보내오죠. 이랬습니다. 매화. 자, 여기서 매화를 님에게 보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매화라는 소재가 화자의 정성과 사랑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화자의 정성과 사랑을 나타내는 소재 1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표시해 두고 자, 이 매화를 꺾어서 님 계신데 보내고 싶구나. 님이 너를 보고 너는 매화를 뜻하겠죠. 너를 보고 어떻다 너기 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화자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이 매화라는 소재를 꺾어서 님 계신데 보내고 싶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 1번 자, 춘원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님에게 무엇을 매화를 보내고 싶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은 여름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꽃 띄고 새잎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이랬습니다. 자, 꽃이 떨어지고 새 잎이 나니 녹음이 깔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녹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풀과 나무가 우거진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계절적 배경이 여름이다. 그래서 녹음이라는 소재는 여름을 나타내는 소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은 봄에 피었던 꽃은 떨어지고 녹음이 우거졌다. 나위 적막하고 휴막이 비어 있다. 자, 나위라고 하는 것은 자, 얇은 비단으로 만든 휘장이 적막하다. 이거는 쓸쓸히 걸려 있다. 이거는 님 없이 혼자서 외로이 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휴막 수놓은 장막이 비어 있다. 이거는 그 안에 사람이 없이 텅 비어서 쓸쓸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화자의 외로운 처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두니 이랬습니다. 자, 부용은 연꽃 무늬의 휘장을 걷어두고 공작을 수놓은 병풍을 둘러두었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가뜩 시름한데 날은 어디 기도 떤고 이랬습니다. 자, 가뜩이나 시름, 근심이 많은데 날은 어찌도 이리 길단 말인가. 그래서 자, 아침부터 밤까지 길게 이어지는 여름날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앙금 버혀놓고 오색션 풀텨내어 이랬습니다. 원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앙새를 수놓은 비단. 자, 이제 비단을 펼쳐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단에 원앙새의 어떤 수가 놓여져 있는 고급 천을 펼쳐 놓았다. 이런 뜻이고, 오 섹션 풀텨내어 이랬습니다. 5가지 색깔의 실을 풀어내어서 금자해 견화이셔 님의 옷 지어내니 이랬습니다. 금으로 만든 자로 견화이셔 이거는 재단을 했다. 자, 천을 펼치고 자로 재어서 지금 잘라서 지금 옷을 만들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님의 옷 지어내니 이랬습니다. 님의 옷. 자, 굉장히 화자의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소재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비단 천에다가 그 5가지 색깔의 실로 금자로 재달을 해서 지극정성으로 님의 옷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슈품은 카니와 제도도 가잘시고 이랬습니다. 자, 솜씨는 카니와 이거는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제도도 가잘시고 자, 솜씨는 물론이거니와 격식도 잘 갖추었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자화자찬하는 내용이다. 자기가 이런 옷을 굉장히 잘 만든다. 그리고 격식도 잘 갖추었다. 이래서 자기 자신에게 칭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산옷슈 지게 우에 백옥함에 담아두고 산옷으로 만든 지게 위에다가 백옥으로 만든 함에 옷을 담아두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서 사용되는 소재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소재들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님에게 보내오려 님 곁인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자신의 지극정성한 이 선물 옷을 보내려고 하니까 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흘시고 이 말은 험하기도 험하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 산이나 구름은 화자와 임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고 또는 간신을 의미한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천리말리 길을 리라셔 찾아갈고 이랬습니다. 천리말리 길을 리라셔 찾아갈고 누가 찾아갈까? 니거든 열어두고 날인가 반기실까? 가거든 자 이르거든 니거든 이거는 도착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자신의 선물이 도착하거든 이르거든 배곡함을 열어두고 날인가 반기실까 이렇게 선물을 받았을 때의 님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름에 대한 내용 하원 임에게 옷을 지어 보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을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룻밤 서리김에 기러기 울어낼제 이렇게 보면 자 하룻밤 사이에 서리가 내릴 무렵 서리가 내린다 그리고 기러기가 울며 날아간다 이런 소재는 가을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여기서 기러기가 울면서 이제 지나간다 이런 거는 화자의 감정이입이 되어 있는 소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위루에 혼자 올라 수정령 거듭말이 위루라고 하는 것은 높은 누각에 혼자 올라서 수정령 수정으로 만든 발이라고 하는 것은 햇볕을 가리는 블라인드 같은 구슬로 만든 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수정염 거듭말이 수정염을 거두면서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배니 이랬습니다. 자, 동산의 달이라는 소재나 북극에 있는 별, 북극성 이런 소재들은 모두 임금을 상징하는 소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달이나 별을 보면서 지금 님이신가 반기니 님을 보듯이 님을 대하듯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이렇게 말했죠. 청광을 쥐어내어 청광 이 맑은 달빛을 쥐어내어서 봉황루 임금님이 계신 곳에 붙이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맑은 달빛을 보면서 임금께 보내고 싶은 세 번째 소재는 바로 청광이 되겠죠. 그래서 화자의 정성과 사랑이 담겨있는 세 번째 소재는 청광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누우에 걸어두고 파랑에 다 비춰요 이랬습니다. 자, 누각 위에다가 그 맑은 달빛을 걸어두고 팔황 온 세상에 다 비치게 하여 심산궁곡 점락같이 맹그쇼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산 깊은 산에 궁벽한 골짜기까지 자 깊은 산에 궁벽한 골짜기는 햇빛과 달빛이 들지 않는 깊은 골짜기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1번 어렵게 사는 백성을 의미한다. 두 번째 화자가 있는 곳을 의미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깊은 산의 궁벽한 골짜기를 점락같이 맹가쇼셔 이 말은 대낮같이 환하게 만드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사 3은 가을에 원하는 바 추원이 되겠죠. 임에게 청광을 보내고 싶은 마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겨울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곤이 폐색하여 백설이 한빛인제 이랬습니다. 건곤 자 하늘과 땅을 의미합니다. 하늘과 땅이 모두 꽉 막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 눈이 가득 이제 천지에 눈이 와서
얼어붙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폐색, 꽉 막혀서 추위에 얼어붙어서 생기가 막혀 있다. 백설, 흰 눈이 한빛인 제, 온통 세상이 눈으로 가득 덮여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겨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카니와 날새도 그쳐 있다.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날아다니는 새도 자취를 감추었구나. 쇼샹남반도 치옴이 이렇거든. 쇼샹남반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소산강 남쪽 언덕을 의미하고, 사실은 근데 화자 정철이 지금 응거하고 있는 것은 전남 청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쇼샹남반은 중국 소산강의 남쪽 언덕을 의미하는데 실제로는 전남 청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이 남쪽 지방도 이렇게 추운데 이런 뜻이겠죠. 치움이 이렇거든. 추위가 이와 같은데 옥루고처야 더욱 일러 무사마리. 옥루고처, 옥황성제가 있는 곳. 다시 말하면 임금님께서 계시는 곳은 그 화자가 있는 곳보다 북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욱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그건 매우 추울 것이다 이런 뜻이죠. 양춘을 붙여내어 님곁인데 쏘이고저 이랬습니다. 양춘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봄볕을 의미합니다. 따뜻한 봄볕, 화자가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보내고 싶은 소재, 네 번째는 양춘이 되겠죠. 양춘을 따뜻한 봄볕을 붙여내어서 임계신데 쏘이고 싶다. 모천 비챈 해를 옥루에 올리고저. 모천, 초가집의 처마를 의미합니다. 초가집의 처마에 비친 해, 따뜻한 해. 그래서 양춘 그리고 해는 님에게 보내고 싶은 소재가 됩니다. 옥루에 올리고저. 임금님 계신 궁궐에 올리고 싶구나. 홍상을 님이 차고 취슈를 밥만 걷어 이랬습니다. 홍상. 홍상은 붉은 치마를 의미하고 이거는 화자의 성별이 여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붉은 치마를 여며 입고 취슈, 비취색의 소매를 밥만 걷어서 일모 슈둑의 햄가림도 하도할샤 이랬습니다. 일모 슈둑. 자, 해저물 무렵에 긴 대나무에 의지하여 햄가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 잡생각, 잡념 이런 걸 뜻합니다. 하도할샤, 많기도 많구나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다른 해 스위디어 긴 밤을 고초한 자. 짧은 겨울해가 넘어가고 긴 밤에 꼿꼿이 앉아서 청등 걸은 곁에 청사초롱 걸어둔 옆에 변공후 자개 장식을 한 공후라는 악기를 놓아두고 꿈에나 님을 보려 턱 받고 비교시니 이랬습니다. 자, 꿈에서라도 님을 보려고 턱을 괴고 기대어 앉으니 앙금도 차도 찰샤 이 밤은 언제 셀고. 자, 원앙새를 수놓은 이불이 차다라고 하는 것은 님 없이 홀로 외롭게 지내고 있다 이런 뜻이고 이 밤은 언제 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상 동원 되겠습니다. 님에게 양춘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자, 이거는 굉장히 화자가 시름 깊이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적은덧 생각 마라. 이 시름 잊자하니. 적은덧 잠시라도 이 생각을 말아서 이 시름을 잊고자 하려 하여도 마음에 맺혀 있고 골슈 뼛속까지 사무쳤으니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깊은 그리움, 한이 맺혀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자, 마음에 맺혀서 뼛속까지 사무쳤다. 편작, 중국의 유명한 의사를 말합니다. 편작이 10명이 온다 하더라도 이 병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탓이로다. 내 병은 님의 탓이로구나. 차라리
차라리 쉬어디어 죽어서 범나비 되오리라. 범나비, 여기서 범나비는 화자의 분신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곤나무 가지마다 간대 족족 아니다다카. 자, 범나비가 되어서 꽃나무마다 가지마다 가는 곳마다 앉아 있다가 향 묻은 나래로 향기는 자, 화자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나 충성심으로 해석하고 향기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옮기고 싶구나. 자, 범나비가 되어서 님의 옷에 옮기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차려 하노라. 화자의 일편단심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마지막 부분 임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표현한다. 자, 핵심 정리. 자, 정철의 사미인곡은 양반가사, 서정가사, 그리고 충신, 연주, 지사, 충성된 신하가 임금을 사랑하는 그런 노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연군의 정을 나타낸다. 자, 정서 태도는 임에게 버림받아 홀로 지내며 보고 싶은 임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내용입니다. 표현상의 특징 1번, 뛰어난 우리말 구사와 세련된 표현을 사용했다. 그래서 서포 김만중이 좌해진 문장 지차 3편이다. 우리나라의 참된 문장은 오직 이 3편뿐이다 라고 극찬을 하였고 그 작품은 정철의 작품, 관동별곡, 사미인곡, 송미인곡 이 3가지 가사 작품을 가리킵니다. 자, 두 번째,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다. 세 번째, 비유와 상징을 활용해서 문학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시상 전개 방식은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자, 문학사적 의의 1번 송미인국과 함께 가사문학의 절정을 이룬 작품이다. 2번 정과정의 맥을 이은 충신 연주 지사이다. 3번 우리말의 구사가 절묘한 작품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문제 1번에 각각의 계절적 소재와 임에 대한 정성과 사랑을 나타내는 소재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 자, 보기에 A, B에 해당하는 시어를 찾아 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A에 간신을 의미하는 소재를 찾아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태야 광명한 날 비찰 따라가며 덤나니 여기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을 상징하는 달이나 별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화자가 여성임을 짐작할 수 있는 소재 연지분과 홍샹 이렇게 찾아주겠습니다. 문제 4번 임금의 총애를 받던 신하로 볼 때 보기에 가가 의미하는 것은 향기라고 하는 것은 임금에 대한 충성심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과 정서의 정과정이 주제가 동일하다고 할 때 그 이유는 임금을 임으로 설정하여 연모의 정과 그리움을 나타낸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